아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호르몬. 호르몬의 힘. 호르몬은 체내에서 생산되는 강력한 화학물질로 기분을 좋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개 호르몬을 단순히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감정, 인식, 행동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 천국. 신경학자인 캔디스 퍼트는 우리는 각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약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약을 스스로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몸과 뇌에서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과 신경화학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나중에 마음의 약방에서 훌륭한 화학물질들을 꺼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와 옥시토신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느끼게 한다. 이 두 가지 신경화학 물질이 동시에 왕성하게 분비되면 깊은 평온과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아이의 뇌는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적인 평온, 안전, 온기를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능력들이 길러집니다. 삶을 즐기는 능력,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 순리에 따르고 집착하지 않는 능력. 자주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 두려움과 위협이 아닌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세상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얻습니다. 호르몬 지옥. 반복적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면, 예를 들어 부모가 자주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치면 아이의 뇌에서 오피오이드와 옥시토신 분비가 차단됩니다. 따뜻한 신체 접촉과 다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 부신에서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분비되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세상을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곳으로 느끼게 한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두려움과 비참함을 느끼고 생각과 감정이 위축되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힘겨워집니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기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간에서 포도당이 분비됩니다. 지방이 분비되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적정하게 분비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코르티솔처럼 불안과 분노를 유발합니다. 실제건 상상이건 겁을 먹고 잔뜩 긴장하게 되면서 하위 내에 싸우기 아니면 도망치기, 즉 공격성과 회피 충동이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수시로 많은 양의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것은 어릴 적의 경험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불안하게 느끼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움츠러들거나 싸우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아이가 세상을 불안하게 느끼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 다정한 신체 접촉이 좋은 호르몬을 만든다. 옥시토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체내에 주입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뇌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구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분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다정한 신체 접촉과 위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정한 신체 접촉은 어떤 방식이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포옹, 마사지, 품에 안고 재우기는 모두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은 아이 뇌에서 오피오이드와 옥시토신이 분비되게 합니다.
엄마 옆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아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가 넘쳐 흐릅니다. 이때 아이와 엄마 모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아이 뇌에서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엄마가 아이와 신체 접촉을 하면 아이의 뇌에서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가 분비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5세 이후에도 자주 안아주자. 신체 접촉이 뇌에 주는 효과는 강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춘기까지 아이를 많이 안아주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기쁨 호르몬. 어떤 사람들은 쾌활하고 유머러스하며 스스럼이 없습니다. 그들의 활기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반대로 생기가 없고 매사에 시큰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대부분을 한정된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는 있지만 함께 신나는 비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위에서 말한 비행은 한껏 살아있는 기분을 느낄 때 함께 나누는 강력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삶을 마음껏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개 어릴 때 부모에게서 뇌의 긍정적인 화학 체계와 신체의 각성 체계를 활성화하는 보살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실감과 충격으로 깊은 절망에 빠지더라도 곧 시련을 딛고 일어나 다시 기쁨의 절정을 경험합니다. 자신감과 활력을 준다.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쁨 체계가 있지만 그 체계가 전개되는 방식은 사회적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연결이 없다면 뇌의 기쁨 호르몬을 맛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즐거움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몸으로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즐거움과 달리 기쁨의 절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 깊은 곳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뇌의 기쁨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신체의 각성체계인 자율신경계가 분비한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파도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식욕이 억제됩니다. 이와 함께 뇌에서 적당량의 도파민과 오피오이드가 함께 분비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뇌 화학물질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자발성, 이상추구, 욕망과 희망, 세상에 대한 경외감과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뇌 화학물질은 또한 스트레스를 견디고 사소한 시련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희망과 낙천성,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지닙니다. 대화로 아기의 두뇌 발달을 돕는다. 아기들은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생후 첫 6개월은 사회성이 매우 뛰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동안 아기들은 장난감보다 사람의 얼굴 표정에 훨씬 더 흥미를 보이며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엔 소리와 말,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들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아이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중요한 두뇌 발달을 돕고 기쁨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기와의 대화는 성인들과의 대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기가 깨어있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를 골라 눈을 맞추고 아기가 반응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눈여겨봅시다. 아이는 대화를 하기 싫으면 잠깐씩 시선을 돌리고 쉬었다가 준비가 되면 다시 쳐다볼 것입니다. 비어트리스 비브는 부모들 대부분이 아이가 잠깐 쉬어요라고 말하는 신호를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을 맞추려 애쓰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이는 피곤하거나 대화를 멈추고 싶으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다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때 아기 뇌에는 긍정적인 화학물질 대신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아기에게도 대화가 필요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기는 혼자 노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의욕을 깨우는 호르몬 도파민. 다른 포유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고 어울리는 단기적 쾌락을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상위뇌가 있어 계획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고 장기적이고 심오한 만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만족을 찾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적인 이익뿐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한다. 세상에 기여하는 데에서 만족과 자긍심을 얻는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현실화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회성을 지녔다. 우리는 누구나 노력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 욕망, 지구력, 정열, 굳은 의지 같은 에너지를 찾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우리 하위뇌에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7가지 체계 중 하나인 탐색 체계가 있습니다. 포유류의 경우 이 체계가 활성화되면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탐험하고 조사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에너지, 그리고 세상의 열매를 맛보려는 열망을 갖습니다. 또한 호기심이나 강렬한 흥미를 자극하고 동기와 사명감을 유지시켜서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탐색 체계가 전두엽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위뇌와 상위뇌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아이가 멋진 모래성을 쌓는 것부터 어른이 되어서 꿈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실현하는 것까지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파민은 탐색 체계를 움직이는 스위치다. 뇌의 탐색 체계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 도파민이 전두엽 전체에 흐르면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뿐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탐색 체계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창의적이 되며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TV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거나 하루 종일 뒹굴면서 보낼 때는 뇌의 탐색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면서 점점 더 나태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계기로 생전 처음 탐색 체계에 근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며 대부분 지지부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 욕망, 지구력, 정열, 굳은 의지 같은 에너지를 찾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부모가 도와야 합니다. 아이가 탐험과 실험을 하도록 격려하면 뇌의 탐색체계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탐색체계는 세상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곳을 향해 열심히 움직이게 합니다.